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 경우를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의무에 대한 내용이?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자, 우리 고객에 대한 의무 몇 가지 있어요? 5가지인데 충실 의무와 고지 의무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진단 의무입니다. 별표 하나 칠까요? 우리가 재무설계사 가찰 의무가 5가지가 있는데 다 물론 각자 중요해요. 충실 의무나 고지 의무나 진단 의무나 자문의 의무나 갱신 유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별표. 시험 문제도 독립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출제가 잘 됩니다. 첫 번째 줄. 진단 의무는 재무설계사 책임 중 핵심 요소입니다. 왜 핵심 요소가 되느냐? 네 번째 줄. 재무설계사의 진단 의무는 재무설계 업무 수행 과정상의 모든 단계, 동그라미, 모든 단계라는 것은 프로세스 1단계부터 6단계는 모든 단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줄 내려오셔서, 두 줄 내려오셔서 재무설계사가 재무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할 때는 언제나 경기 변동의 국면이나 투자 실적 및 세제 변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투자 환경의 변화와 함께 고객의 재무 상태의 변동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전반적 경제 환경에 있는 걸 알고 계셔야겠다는 거죠.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면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 의무는 우리 재무설계사의 5가지 의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단락. 진단 의무에는 투자자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진단 의무가 다 끝나요. 제가 줄을 그어드린 게 한 4개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 있겠죠. 다음 중 진단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걸 고르십시오. 라고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지문이에요. 다른 지문을 갖고는 실제로 사지선당 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사지선당 내기 가장 좋은 지문이 진단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자문 의무예요. 말 그대로 뭔가를 자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자기가 서비스 하시면 되지만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자문을 구하셔야 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무설계 개론에서도요. 프로세스 4단계에서 전문 분야는 서비스하지만 비전문 분야에서 반드시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처럼 어떤 모르는 거에서는 반드시 자문을 구할 의무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줄. 재무설계사는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무설계사가 업무 수행 중에 어떠한 사항이 자신의 개인적 능력의 한계를 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단락. 재무설계사의 자문의 의무는 고객이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이와 같은 사항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다른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또 재무설계에서 필요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의무, 말 그대로 모르면 자문 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갱신 유지 의무입니다. 금융서비스 산업은 제도와 상품의 종류와 내용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설계사의 이러한 변화가 고객의 재무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항상 유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환경이 늘 변하고 있고요. 세제도 늘 바뀌어요. 부동산 정책도 늘 바뀌고 있는데 한번 고객에 대한 재무설계를 해드렸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갑자기 전혀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바뀌었어요. 세율도 바뀌었으면 반드시 변동된 세율이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어떤 변동 세율이 있으시면 반드시 고객들한테 고지해 줄 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갱신 유지 의무가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CFP와 AFP 자격인자는 몇 년마다? 2년마다 숫자 동그라미 기억해 두고 2년마다 정해진 계속교육을 이수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제도의 내용과 함께 새로 개발된 금융 및 실물투자 자산에 대한 정보 등 고객의 재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전문 지식을 파악하고 보강하여야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 옆에 하나 써놓으실래요? 우리 AFK는 2년마다 윤리 교육을 포함해서 20학점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FP는 2년마다 윤리학점을 포함해서 30학점을 취득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여러분들이 지금 AFK를 합격하는 게 지금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합격한 다음에 이수학점을 계속 이수한다는 게 더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모르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AFK 따시게 되면요.
취득한 날부터 다시 무슨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10학점씩 줘요. 뭐 세무사 따시거나 변호사 따시거나 이거 따시면 학점 10학점씩 주시고요. 또 관련된 책자를 또 내시면 또 점수 주시는 게 있거든요. 또 아니면 회사에서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뭔가 교육을 받으시면 이수하시게 되면 또 학점 인정이 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FK 합격자들이 저기 2년 안에 또 CFP를 수강을 하시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20학점을 또 취득하시게 되거든요. 교육을 받으면서 그냥 취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어떤 교육들이 이수가 되는지 학점을 인정해 주는지 쭉 항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회사별로도 있으시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고민할 건 아니신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냥 갱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년마다 2년마다 A는 20학점, C는 30학점을 취득하셔야 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의무 5가지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충실 의무, 두 번째 고지 의무, 세 번째 진단 의무, 네 번째 자문 의무, 다섯 번째 갱신 유지 의무. 전혀 어렵지 않죠? 지금 다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충실 의무라는 것은 뭐죠? 충실 의무라는 것은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의무 중에 5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가 충실 의무고 고객의 이익을 중요시하셔야 할 의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전문가에게 있어야 될 의무다라고 말씀드렸고 고지 의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상충에 대한 부분이 100% 우리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더라? 뭔가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고객한테 미리 알려주시래요. 이게 바로 고지 의무입니다. 진단 의무는 말 그대로 뭔가 진단하래요. 고객의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나 경제 환경이나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 프로세스 6단계 중에서 다 적용하더라라고도 말씀드렸고 재무설계사에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진단 의무라고 말씀드리고 투자에 대한 적합성 개념이 내포되어 있더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자문의 의무라는 것은 뭐였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자문 구하래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라는 게 자문의 의무. 갱신 유지 의무는 2년마다 20학점이나 30학점을 취득하셔야 갱신되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나 금융 환경 상품 세발 늘 개발되고 있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지 않으시면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갱신이 유지가 필요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의무 5가지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